안녕하세요. 초리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중 6번째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입니다. 한 장에 다 적혀 있긴 한데요. 내용이 많고요.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도 엄청 많았죠. 뭐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입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어렵겠죠? 머리로 외우면 어렵지만 이해를 하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시원하게 한 잔 타왔습니다. 여러분도 학원에서는 요새 음료수 마시고 물 마시기도 좀 힘들죠? 집에서 편안하게 좋아하는 음료수 옆에 두고 드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들 주로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이제 신체 정렬을 맞추시는데요. 그럼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은 어떻게 써요? 관절이 굳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예방하고 이제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할 때 적당한 방법과 속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거 편하게 해준다고 체위 변경을 열심히 했는데 낙상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뼈가 부러지는 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신체 정렬이란 무슨 말이냐?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 어렵죠?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놓이는 상태를 신체 정렬이라고 합니다. 신체 정렬을 할 때 대상자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힘들게 움직여야겠어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도 안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앞에 조금씩 배운 거예요.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어디? 대상자 몸 멀리에서 하면 힘들겠죠?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도록 합니다. 문제 많이 나오죠? 어디에서 했어요? 허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다리 높이 아니고요.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멀리 아니고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입니다. 지지면을 넓히셔야 되죠? 맞죠? 뭐 하기 위해? 안정성과 균형을 잡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모으시지 말고 다리를 적당히 벌리셔서 양 다리의 체중 지지 후 어디를 굽히죠? 허리를 아니죠? 무릎을. 허리를 굽히면 어때요? 허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배웠듯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라 그랬습니다. 중심이 높게 있으면 더 많이 흔들거려요. 중심을 낮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 뭐 발목을 막 돌리고 아닙니다. 다리와 몸통을 돌리셔야 되죠.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돼요. 작은 근육 사용하시면 작은 근육들 많이 다칩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을 도울 때는 어떻게 유의해야 되냐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이동 후에 만약에 안면 창백이나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 이상 증상을 보여요. 그러면 빨리 보고입니까? 뭐 한 뒤에 보고입니까? 뭘 해야겠죠? 원래의 자세로 눕히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왜 원래의 자세로 눕혀야 돼요? 지금 이동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자세로 눕히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침대 위에서는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거,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눕히는 거,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는 거, 침대 위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왜냐?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이 아니라 침대 밑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매트를 평행하게 두는 거예요. 매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올리면 서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매트가 수평하게 됐는지 확인한 후 베개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미끄러져 있는 대상자의 무릎을 구부리고 하고요.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한 팔로 어디를 잡게 해야 돼요? 위를 들어서 침상 남간을 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는 발을 밀어서 올리라고 하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퇴가 어디예요?
허벅지 끈뼈 밑입니다. 밑에 손을 두고요. 한쪽 손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책을 그대로 읽어보면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가 어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 한쪽 팔 넣고요.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당기고 밀어주세요. 밀게 하시면 돼요. 신호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 서야 돼요? 여기 쓰시고 여기 요양보호사가 마주보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서 한 팔은 어디요? 머리 밑에 넣어서 어깨를 지지해 주시고 등하고 한 팔은 어디예요? 둔부와 대퇴예요. 엉덩이랑 여기 큰 뼈, 허벅지 밑에 뼈를 지지해 가지고 위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죠. 맞죠? 반대편 사람도 똑같이 어디요? 머리 쪽으로 넣어서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양쪽에서 똑같이 잡고 어떻게 해라? 하나, 둘, 셋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대상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난간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요?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라? 신체 정렬을 맞춰줘라. 이렇게 옆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당겨줘야 되죠. 이쪽으로 당겨줄 때는 요양보호사 어디 있어라? 당기고 싶은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당기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대상자를 옮겨야 되면 요양보호사 어디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왼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요양보호사 어디 서 있죠? 왼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환자를 이렇게 해야지 환자를 툭 하고 밀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환자를 당기셔야지 환자를 밀어버리면 환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난간만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환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계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요양보호사 왼쪽, 오른쪽에 하고 싶으면 오른쪽입니다. 자, 처음에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참 힘들겠죠. 대상자의 팔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주셔야 돼요. 가슴 위에 딱 모아주시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우리 당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힘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따로 움직일 건데요. 뭐 먼저 하라? 상체 먼저 하라입니다. 다리부터 움직이게 되면 힘들어요. 머리 쪽을 먼저 당기셔야 돼요. 어디에 손을 놓고 자,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받치면서 으쌰 하고 상체 먼저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아래에 넣어서요.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넣으시고 으쌰 해서 이쪽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어디 먼저 했죠? 상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하체입니다.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하며 상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체입니다.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옆으로 돌려 눕히기는요. 체위 변광 등과 같이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고요. 혹은 옆으로 이렇게 치기로 돌려 눕는 자세는요. 우리가 뭐 관장을 할 때나 뭐 다른 자세를 할 때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눕혀야 돼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바로 누워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위치가 있는데요. 대상자를 돌릴 방향에 쓰시면 돼요. 이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여기 쓰시고요. 이쪽에 돌리고 싶으면 이쪽에 서세요. 지문에서 왼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왼쪽이요.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오른쪽이에요. 쉽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돌리려고 하는 방향 쪽에 서시면 돼요. 이쪽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셔야지 이쪽에 서가지고 밀어버리시면 없습니다. 환자.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쓰고요. 우리 정상적인 환자의 반응 어떻게 하죠? 눈이 먼저 돌아가고 목이 먼저 돌아가고 어깨 돌아가고 엉덩이 돌아가고 다리 돌아가죠. 우리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울 때. 그러면 대상자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일반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누워있는 대상자를
1번 머리 먼저 돌리시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야 되는데요. 몸을 돌릴 때는 돌리고자 하는 팔을 위에 놓거나 아니면 양팔을 이렇게 위에 다 같이 놔주세요. 왜냐하면 팔이 밑에 있으면 이쪽 팔이 눌리겠죠. 그 다음에 다리는 살짝 구부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돌리려고 하는 쪽 반대발을 이렇게 딱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럼 어때요? 당길 때 쉽겠죠. 이렇게 하시고 어깨와 등을 잡아서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두 번째요. 어깨와 등을 잡았습니다. 옆으로 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엉덩이 어떻게 하겠어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이동하면 편안한 자세로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두기 보고 갈게요. 대상자가 누워서 발바닥을 붙이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요,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지,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엉덩이를 딱 들어주는 운동, 이 운동을 자주 해주시라고 하면 좋고요. 환자를 이동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셔야 돼요. 우리 움직일 때도 상체 움직이고 하체 움직이고 이렇게 했죠. 대상자를 끌어당길 경우는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어떻게 들어서 이동한다입니다. 조금씩 끌어서 이동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씩 들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면 우리 대상자들 욕창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일어나 앉기는 편마비인 경우, 사지마비인 경우,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경우 침대에서 걸터 앉기가 있습니다. 편마비인 경우 한번 잘 봐둘게요.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에 섭니까? 건강한 쪽에 섭니다. 이런 경우 잘 없죠? 도와줄 때 보통은 어디 섰어요? 불편한 쪽에 섰죠. 일어나 앉기 할 때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여기 아픈 쪽이죠. 이쪽에 붕대 감아놓고 이쪽 아픈 쪽이 아니고요.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서 어떻게 한다. 일단 불편한 쪽 팔을 가슴 위에 얹어주고요. 요양보호사가 목 뒤로 등 어깨 쪽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랑 대퇴를 이렇게 돌아 눕혀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손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풀어줘야겠네요. 여기 아픈 손하고 건강한 손도 동시에 건강한 손에 이렇게 힘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같이 할 수 없겠죠. 영차해서 같이 하셔야 되니까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쪽에 힘 주시라 하고 불편한 쪽을 이렇게 당겨서 도와주시면 어때요? 잘 앉아 계시죠? 일으켜 세우기는요, 앉았다 일어서기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조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바로 오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대요. 어떻게 해요? 발을요, 무릎 여기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어디로? 무릎으로 대상자의 어디 된 쪽,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이요. 이거 계속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어디서 보조할 때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입니다. 지지해 줍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요. 대상자의 상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일어날 때 앞으로 약간 앞으로 된다 그랬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 앞쪽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주시는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 다음에 상체를 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어디서 보조했어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였어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두 무릎이 맞닿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아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는다. 똑같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똑같습니다.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어디에? 바로 뒤에예요. 그럼 무릎 어디 있어요? 발도 뒤에 있지만 무릎도 뒤에 가 있어요. 마비된 쪽 발 뒤를 지지해 주는 거죠.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무릎도 뒤에예요.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마주보고 있었죠. 무릎의 위치를 한번 잘 봐주세요. 요양보호사는 한쪽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자세는요. 앙화위, 반자위,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를 우리 뭐라 그러냐? 앙와위라고 해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휴식하거나 잘 때. 눈이 앙화이면 어디가 있어요? 천장에 가 있죠. 한번 볼게요. 요게 바로 앙화입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죠? 일자로 똑바로. 반 앉은 자세는요. 반자위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요? 숨 찰 때, 얼굴 씻을 때, 위관 영양할 때, 식사할 때. 침상머리를 어떻게 해요? 45도 정도 올려준 거죠. 반 앉은 자세는 한 요렇게 말고 요 정도 앉은 자세죠. 들려져 있습니다. 아까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 앞쪽으로 조금 보고 있겠죠. 눈은. 엎드린 자세는요. 등 상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 나오면 엎드린 자세예요. 한번 볼게요. 요 자세예요. 이게 바로 등에 상처가 있을 때 또는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해주는 자세고요. 복위라고 합니다. 복위. 요거 다 한 개씩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 측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때 하냐? 관장,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어디요? 둔부, 엉덩이의 압력을 피하거나요. 관장을 할 때는 측위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엎드린 자세는 복위고요. 등 얘기 나오면 등복이에요. 관장하거나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는요. 측위예요. 옆으로 눕는다. 측위. 요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이, 반 앉은 자세 반자위, 엎드린 자세 복위, 옆으로 누운 자세는 측위. 휠체어 이동도끼입니다. 우리 휠체어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잠금 장치하고 발 받침대예요. 우리 잠금 장치랑 발 받침대랑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가 서 있거나 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꼭 잠금 장치 하셔야 되고요. 환자 옮겨질 때 발 받침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발 받침대 접기죠. 발받침대를 접어두셔야 돼요. 잠깐이라고 해가지고 환자 보고 조심해서 앞으로 가세요 하면은 발받침대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휠체어 한번 접어볼까요? 휠체어 접는 법은 조금 그렇지만 이게 외우기 제일 쉽더라고요. 들어본 중에 잠발, 팔로 할까요? 잠발 18입니다. 뭐 하라? 잠궈라. 휠체어 잠그고 그 다음에 발판을 접어라. 그 다음에 뭘까요? 시트를 접어라. 들어 올려요.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팔걸이를 접는다입니다. 잠그고 발받침대 접고 시트를 들어 올리고 팔걸이를 잠근다. 이게 바로 휠체어를 접는 법이에요. 시트를 들어 올려야지 이제 휠체어가 좀 이렇게 접혀져요. 그때 팔걸이를 탁 접음으로써 휠체어가 납작하게 접히게 됩니다. 휠체어를 접을 때는 잠그고 발받침대 접고 시트를 올리고 팔걸이를 접는다. 외워두세요. 잠발 18. 접을 때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면은 휠체어를 필 때는 뭐 거꾸로 가면 되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 1등입니다. 시트를 펼 때도 휠체어를 잠그시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입니다.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눌러서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탔으면 그때 발 받침대를 펴시는 거예요. 이제 휠체어를 타셨으면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문턱을 오를 때 어떻게 하냐? 앞바퀴를 들어. 앞바퀴를 어떻게 드냐면 휠체어 뒤에 보면은 발로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앞바퀴가 들려 올려오거든요. 앞바퀴를 들어서 오르시면 돼요. 그러면 문턱을 내려갈 때는 어떡하냐? 내려갈 때는 항상 돌려야 돼요. 오르막길을 갈 때는요. 자세를 낮추고 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시라? 지그재그로 올라가시라. 올라갈 때 내리막으로 갈 때는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내리막이죠? 돌리세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어떻게 해요?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시겠죠?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돌려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내리막길 갈 때는 대상자가 아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됐다가는 쭉 하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돌려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안전적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냐? 여기 있는 사람 누구죠? 요양보호사. 밀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휠체어가 여기 있어야 되고 대상자는 어디로 보고 있어야 돼요? 위.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내려가려는 반대 방향을 대상자가 보고 있어야 되고 뒤로 돌렸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가라? 지그재그로 내려가라입니다. 문제에 잘 나오죠, 이것도.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어떻게 가라?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요. 휠체어를 잠깐 누르세요. 그 상태로 뒷바퀴로만 가는 거예요. 살짝 들어 올려서 뒷바퀴로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바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뒷바퀴로만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때?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진동이 많이 느껴지므로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밀어주신다 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냐면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림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요양보호사가 먼저 타시고요. 휠체어 방향도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반대입니다. 그럼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그냥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타면요. 나올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십시오. 저희 집에는 휠체어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와 휠체어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이 인형을 보더니 엄마 놀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왜 멀쩡한 다리를 감아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놀부는 아닌데 저는 추리쌤이죠. 턱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해라?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휠체어로 보면 여기 발 누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바퀴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턱을 내려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돌려진 상태 요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턱 내려올 때 이렇게 대상자 앞으로 위에 털컥 내려오시면 안 되고 돌려서 뒤로 내려올 때는 뒤로 돌리는 거예요. 오르막을 갈 때는 어떻게 가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라. 그 다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고 봐요. 뚝 떨어지죠? 내려올 때는 항상 뭘 뒤로 하라 그랬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 위험하겠죠? 내려올 때도 대상자가 무겁거나 힘이 들면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가라? 앞바퀴를 살짝 들고 가라 했고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탈 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탈 때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엘리베이터 탈 때는요. 뒤로 또 돌리라고 했습니다.
뒤로 돌려진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먼저 타시고 요렇게 타셨다가 나오실 때 어떻게 나와라. 요렇게 바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이 환자를 옮겨야 될 경우 뒤로도 많이 나와 있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앞에 거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해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에서 몸 가까이에서 보조합니다. 지지면을 넓히는 거는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고요. 방법은 다리를 적당히 벌리는 거예요. 양 다리에 체중 지지 후 어디를 굽히냐면요,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뒤에서도 알겠지만 허리는 뭐 적당히 하는 거지 허리를 뭐 굽히고 막 이런 건 없어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합니다. 다리나 몸통 등의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을 돕다가 대상자가 힘들어하면 원래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은요, 바로 누운 자세 뭐라고 그랬죠? 앙와이입니다. 눈이 어딜 보고 있죠? 위를 보고 있죠. 휴식하거나 잘 때. 반 앉은 자세는요, 우리 숨 찰 때, 얼굴 씻을 때, 위관 영양할 때, 식사할 때,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거예요. 반자위라고 합니다. 엎드린 자세는요, 뭐라고 불렀죠? 복위라고 했어요. 등 상처나 등은 근육을 쉬게 할 때는요, 엎드린 거예요. 복이에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요, 측위라고 하고요. 관장이나 여기는 어디 압력이요? 둔부 압력을 피할 때 측위를 이용합니다. 휠체어 중요하고요. 휠체어를 다루는 법 또한 중요합니다. 휠체어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잠궈져 있어야 돼요. 이동할 때 빼고는 모든 상황이 잠궈져 있어야 돼요. 휠체어를 접을 때 해보겠어요. 잠그고 발판을 접고 시트를 올리고 팔걸이를 접는 거죠. 잠발 18입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펼 때는 어떻게 했죠? 거꾸로 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잠그고입니다. 팔걸이 하시고요. 시트 평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꼭 외워주세요.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러다가 휠체어를 살 판이지만 아직 휠체어 살 정도의 여력은 안 돼요. 그죠? 자, 이거 다 중요해요.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 문턱을 오를 때, 턱을 오를 때는 전부 다 앞바퀴를 들어 올라갑니다. 문턱을 내려갈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따라옵니다. 돌려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오시는 거고요. 오르막길 갈 때는요, 자세를 낮추고 어떻게 지그재그로 올라라. 내리막길 갈 때는 똑같지만 뭘 어떻게 한다. 내리막길 나왔습니다. 돌려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라. 돌리면은 방향 어떻게 돼 있는다. 대상자는 위쪽을 보고 있고요. 내려가는 방향 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서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내려가야지 되겠죠. 특히 무거운 환자요. 같이 쭉 미끄러지면 안 돼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십니다. 불퉁불퉁한 길 갈 때 또한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라.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라. 왜 이런 수고까지 해야 되냐. 진동을 많이 느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앞바퀴 들어 올려야 될 때 또 있었죠. 문턱을 오를 때요. 엘리베이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곤란하지 않게 서로 이렇게 꼭 들어가셔야 돼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십니다. 한 장으로 끝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 오늘은 한 장을 다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반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